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기억을 보시면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이제 앞으로 시험이 문제니까 지금 뭐 기출 이게 해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공개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 잘 나왔어요. 3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니은번은 5조예요. 요건 요렇게 제가 정리를 매번 해드렸죠. 기본서도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이 정보 공개하고 비교되는 게 정보 제공이잖아요. 자, 이것과 비교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이 공공기관에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올해 시험 2번 다 나왔죠. 5월 시험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청구권자 세 가지로 구별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법률에 규정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지? 국민이라고 그랬지? 법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인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판례로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뭘로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니은번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또 내년을 대비할 사람들은 디귿번을 보시면은 시험 문제 그 18조 내용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공기관에다 정보를 청구하면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은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결정해 줘야 돼. 원래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죠. 며칠 연장 가능해? 10일 연장 가능하죠. 그러면 다 합하면 며칠이에요? 20일 이내이죠. 문제는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함정 문제로 만약에 다음 시험에 다음 기회에 시험에 나온다면, 거기 보시면 공공기관의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며칠이 경과하도록, 20일은 뭐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연장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예? 연장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요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자, 20일 물론 가로치기 나올 수도 있죠. 그러려면 뭐 20일을 10일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 날부터의 동글뱅이 쳐봐.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날로부터는 다음 날 X. 이제 30일은 뭐 이제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의신청은 당위 기정입니까? 임의 기정입니까? 당위 절차예요? 임의 절차예요? 임의 절차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30일 날로부터
다음 날 X예요. 이런 것은 기본서도 중요하지만 조문에다가 딱 해가지고 빨간 걸로 펜으로 그냥 내가 지금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딱 법조문이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이건 기본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뭐 기본 강의는 한 번 들어갖고 되나? 최고 좋은 것은 예습하고 강의 한 번 듣고 복습해서 합격해보면 이건 그거 짱이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없지. 안 되니까 반복학습하는 거지. 반복학습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반복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 자기도 모르게. 자, 그 부분은 그 점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디귿번은 그대로 18조를 갖다 옮겨놨어요. 자, 니을번 기본서에도 다 있어요.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3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그러니까 시험이 유형을 우리 경찰학교는 유형을 보면은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 기출된 것은 각별히 분석을 해야 돼. 아까 지금 제가 분석하듯이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포함한 7명인데 9명입니다. 9명.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9명. 그 다음에 마지막 봐봐. 위촉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틀리게 해놨네. 반드시 위촉해야지. 그럼 정보공개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위촉하여야 한답니다. 자, 위촉하여야 한다에다 밑줄 긋고 위촉할 수 있다. X 딱 쳐놔. 그 다음에 거기 9인에다 동글뱅이 치고 7인에서 X 해놓고 법조문에다가 막둥하고 빨리 따라 해야지. 또 졸리는구나. 응? 왜냐면은 지금 뭐 기출 이번에는 이제 합격을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제 이런 게 축적이 돼야죠. 미음번 봐보세요. 미음번은 그러니까 요령만 있으면은 내가 봐보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봐봐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어이구, 국회 법원, 어이구, 국회 뭐 갑질하는 최고봉들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제외야. 가로에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 센스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공부를 조금 많이 이해 위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안 배워도 요령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제외입니다. 제외. 가로 안은 24조 내용이에요. 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 법률 24조 제외에 동글뱅이 쳐놓고 포함해가지고 X 쳐놔. 나오는 게 또 나오니까. 자, 13번 12번은 그래서 리을 미음 두 개 틀렸어요. 13번 저는 13번에서는 모처럼 좋은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봅니다. 니은 지문. 제가 그렇게 강조한 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고급 지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피해자 또는 자, 기본서 페이지 다 여러분들 기본서 페이지 알려줄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서는 414페이지예요. 410. 여러분들 해설서를 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시험지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페이지 알려줄게. 지금부터. 그러면은 내가 착각했어요. 해설서 가지고 있는 줄 알고. 페이지 다 1번부터 불러줄까? 페이지? 객관식 토탈 기자 나중에 저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객관식 페이지, 기출문제 페이지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해석해서 다 올려 놨어요. 알았죠? 가정폭력 범죄예요. 414페이지예요. 기억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범죄자인 경우,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은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기억은 가정폭력 범죄 6조 내용입니다. 아, 나는 착각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서를 내가 지금 해설해 준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기본서 페이지, 법조문 페이지 다 알려줄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는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그 특례법 6조 내용입니다. 고소할 수 있다, 없다를 있다로 바꿔야죠. 니은번 봐봐봐. 이거 제가 고급 문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 봐봐봐. 가정 구성원을 보시면 네 가지로 규정돼 있죠. 1번 배우자. 앞으로도 조심해야 돼. 배우자 1호. 내가 설명 또 한번 다시 드릴게요. 다시 시험에 나오면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오나요? 계부모 자식관계, 적자의 자식관계. 네? 서자 적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족입니다. 여러분들 이 잘 알아둬야 된다. 나 이번에 20문제 중에 이 지문이 제일 나는 고급 지문이라고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문이 나와야 돼. 이거 봐봐. 강의하면서 얘기해줬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법률혼 관계에 있던 상관없다. 다 포함이다. 다 포함인데 이 지금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계부모 자식 적자의 관계, 여기는 영어로 치면은 시제로 치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야 하나는 전부 다 봐봐봐. 뭐라고 나와? 였었던 자. 지금 현재 배우자이거나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계부모 자식 적자 서자의 관계이거나 이엿이야. 나 국어를 몰라. 이엿이야. 이엿 맞아요? 이런 엿 맞아요? 엇이에요. 엇. 이 어떤 자지. 나도 그럴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지. 내가 뭐 국문학자도 아닌데. 이 어떤 자. 그치. 그런데 친족은 동거 중만 가능해. 친족은 동거 이 어떤 자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친족 말고 비교되는 게 뭐가 있어? 인척이지. 인척 자체는 없어.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거기 보시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상관없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와 상관없지. 포함이죠. 양자 있잖아요. 양자 데리고 온 애들 있거나 그 다음에 뭐요? 있었던 사람이잖아. 과거에 있었던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친족은 딱 뭐라고만 나와버렸어요?
뭐 하는 친족이야? 요. 이게 핵심이야. 과거에 동거했던 자는 친족에는 안 들어가. 야, 이거 좋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배우자,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비소, 계부모, 자식과의 관계. 요거는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다 가정 구성원에 들어가. 왜 가정 구성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 왜 쪼개? 왜? 뭐 좋은 일 있어? 그래, 계속 쪼개면 좋아. 복이 들어와.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웃으면 복이 온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쪼개면 복이 온다. 니은을 봐봐봐. 니은은 왜 틀렸어? 그러니까 동과는 친족 나와 있네. 관계에 뭐 때문에 틀렸어? 있었던 자 감 확 와버리지. 감 안 와요? 그래, 감이 덜 익었나 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디귿번 사법경찰관은 디귿번 7조 내용이죠.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죠.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조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넘겨봐.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판사가 할 수 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임시조치예요. 긴급 임시조치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 잘 된다고 그랬다. 앞으로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검사는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조치는. 그럼 여러분들 긴급 임시조치하고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경찰이 하는 것은 세 가지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도. 저 기본서 416페이지. 기본서 몇 페이지? 414, 15, 16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디귿은 7조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자, 니을은 뭐 형소법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만약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검사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야 반드시 지정해 줘야 돼. 지정해 줘야 됩니다. 14번은 520페이지 보너스. 딱 단어 한 단어만 찾으면 끝나지.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찾으면 돼? 어디? 결정적인 단어. 이거 언제 다 읽을 필요 뭐 있어? 예상. 요거는 가벌 병정 중에 병정에 해당되지. 소규모, 을종, 대규모, 갑종. 이렇게 결정적인 단어 하나씩만 알아둬도 됩니다. 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런 걸 한 문제로 1번하고 14번 최악이다, 최악. 그죠? 그치?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 15번. 앞으로 15번 문제는 366페이지에 나오는데 기본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민간경비, 경비업법은 나올 게 요거 딱 하나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를 묻거나 개념을 묻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문제가, 이 문제는. 그래도 자, 1번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기기 동글뱅이 있죠. 기기. 별것 아니에요. 연관어만 딱 찾아버리면 돼요. 연관어만. 기기니까 기계지. 제 말 이해되기기? 예? 이해돼요? 기기. 막둥아 이해되냐? 막둥이 20살 막둥이. 남자로서는 20살이면 제일 나이가 적지. 딸 막둥이는 20살. 근데 이 학생은 뭐 19살도 있어. 18살도 있고.
지금 98년생까지 들어왔어. 98년생까지. 머리 지짓나요? 남자 막둥이 알겠어? 응? 2번은 기본서 366페이지를 펴봐. 만약에 경비업법을 펴려면 2조를 펴시면 되고, 경비업법 법조문은 2번은 핵심 단어가 뭘까요? 신변보호지. 그러니까 3번은 핵심 단어가 뭘까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그러니까 시설 경우라고 그래야 되지. 4번 특수경비는 맞는 말인데 항공기를 제외해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는 항공기 포함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뭐 그런 대로 뭐 15번 문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종류를 묻든가 이렇게 개념을 묻든가. 개념 물으면 아까 지금 내가 알려준 단어 있잖아요. 그것만 잘. 그럼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지금 2번에 호송경비 나와 있는데 호송 나오면은 무슨 단어 찾으면 될까? 현금 뭐 유가증권 호송하는데 현금. 기기는 기계경비.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 무슨 경비? 시설경비. 신변보호. 16번. 그래서 15번 답 4번. 제가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제 경찰학 기본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놨어요. 그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관련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는 데는 몇 분 걸린다고 그래서 한 30분이면 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말고 관련 판례들에서 여러분들 형법, 형사법 판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수준 공부를 한다라면 경찰학개론 관련 판례는 딱 한 번만 읽어도 머리에 딱 장착이 돼.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경찰학개론 보면은 필요한 요소에다 관련 판례를 제가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 정도만 알면은 틀릴 거 없어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 물론 이제 기출이 다 됐던 내용들이에요. 관련 판례들은. 자, 도로교통법 내용인데 기본서는 460페이지를 보시고 1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왜 이렇게 쉽냐면은 16번에 4번 지문 봐보세요. 이 4번 지문이 기출이 많이 됐던 지문이거든요. 제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특정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없다. 호흡 측정기 음주 측정 거부하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죠. 4번 맞는 말이고 1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신뢰 원칙 주의 의무가 있다.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원칙 위반돼?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주의할 의무가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있다를 없다. 이거 신뢰 원칙에 위반돼요. 있다 그러면. 2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혀 시동을 걸어서 운전할 의도가 없는데 움직였어. 그러면 자동차 운전에 해당된다, 안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판례도 있었지. 추워서 히터를 틀어놨는데 차가 굴러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럴 때에도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하나 있었죠. 3번은 무슨 뜻이냐면 자, 무면허로 오늘 운전을 했어요. 봐봐. 오늘 운전을 했어. 무면허로. 그런데 내일 또 무면허로 운전했어. 그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날마다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좋겠습니다. 4번 거듭 얘기합니다. 경찰학개론에
관련 판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딱 30분이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7번 기본서 443페이지. 요건 연석선 문제가 등장한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생각해야 되겠지? 요거 차, 자동차로 구별되는 거, 건설 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요건 반드시 두 개는 타야 되지. 끌고 가면은 보행자야. 이 중에 자동차로 구별되는 거 건설기계 중에 9종류 있잖아. 자동차로 구별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이게 전부 다 차에 해당되거든. 이게 차 중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요것만 가는 거야. 요거는 건설기계 9종류. 요거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지. 요거까지 갈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예요. 고속도로 자동차의 밑줄. 만약에 시험에 자동차 등의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 길 가장자리가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비교를 해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비교해라고 그랬죠. 중앙선 있고 차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지 이거. 연석선이 이렇게 돌같이 이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연석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연석선과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차로, 요건 차선. 그러면 여러분들 차로와 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야? 차가 다니는 차도. 그러면 차도를 연석선으로 구별해 놓으면 여기는 무슨 도가 돼? 보도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연석선이 없고 실선으로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다. 요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다. 요러면 이건 뭐야? 이게 길 가장자리야. 그러면 그렇게 강조했잖아. 보도와 길 가장자리는 뭘로 구별을 하면 돼? 연석선이 있으면은 보도. 연석선이 없고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길 가장자리. 그러면 3번 봐봐. 지문.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연석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길 가장자리란 하면 안 되겠지. 보도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만약에 길 가장자리로 들어가려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그래야 되지. 기본서 443페이지 아마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안전지대 여러분들 보시고. 18번. 아이고야, 또 나왔어요. 절대적 금지 장소, 상대적 금지 장소. 계속 나오죠? 5월 달에도 나왔죠? 시험에 계속 나오죠? 이 중에 아이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5개 집회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경찰청 자체는 주체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않잖아. 국회의사당, 법원, 국회의장 공간 이런 건 100m 이내는 집회 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567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 2015년판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서. 19번 642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 보안관찰법. 예경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1번은 뭐만 두 가지 체크하면 돼? 보안관찰 대상자. 뭐 이상? 금고 이상. 형기합격 몇 년 이상? 3년 이상. 2번. 여러분들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이 출소를 하면 누구에게 신고를 해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주소지 관할서장이야. 거주 예정지 관할서장이야. 거주 예정지 주소지 관할서장이 아니야. 거주 예정지 관할서장에. 그런데 뭐 이걸 검사로 바꿔놨어요. 저는 이 문제가 고급 지문으로 나오려면 앞으로 거주 예정지냐 주소지냐 이걸로 바꿔치기가 나올 거야 아마. 주소지 상관없어요. 보안관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소된 사람이 가서 사는 곳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돼. 출소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출소하면은 며칠 이내에 그 거주하는 곳에 서장에 다시 신고해야 돼. 7일 이내. 요 정도면 끝이야. 자, 법무부 장관은 갱신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 처분 심의인의 의결을 거쳐서 갱신할 수 있고, 보안관찰 처분 청구는 검사가 행하는데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뭐죠? 집행중지. 보안관찰 집행중지는 검사가 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해요. 결정을. 보안관찰 대상자도 법무부 장관, 갱신도 법무부 장관. 알았죠? 면제 결정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642. 20번. 오이구. 이 문제는요. 골드바입니다. 골드바. 올해 순경시험 3월, 5월, 9월 세 번 다 나온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틀려버리면 대답 없습니다. 3월달 시험에 나오고 5월달에 나오고, 이번에 찍기 시험에서도 내가 말했지, 외사파 때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별표가 막 빨갛게. 우리 저기 형님은 내가 못내,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저 형님 있잖아, 35살 우리 형님. 우리 저 형님은 요번에 내가 찍기 몇 시간 해줬지 이번에? 한번 자랑 한번 하자. 몇 시간 했지? 7시간 했죠. 7시간 찍기 해줬는데 딱 안 오고 있다 7시간 찍어준 거 그것만 내 들이 파가지고 요번에 90점 맞았다고 그러잖아. 요 운이야, 운. 이런 것은 이게 평상시에 기본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복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내가 좀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번 문제인데 693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이번 찍기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었어. 20문제 다 찍었어. 아동학대도 개정판에 넣는다고 얘기했고, 성폭력, 가정폭력 할 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관련 판례 30분만 읽으면 된다고 반드시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꼭 판례 한 문제는 나온다고. 이거 말고는 뭐 평상시 워낙 쉽게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뭐 거기 보면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나오잖아요. 올해 3월, 5월, 9월 세 번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 보시면은, 1번은 대법원 대검찰 전속관할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전속관할이라고 그랬지. 요거는. 그런데 2번 봐봐요. 2번은 절대적 거절 사유지. 3번은 임의적 거절 사유지. 4번 임의적 거절 사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 거절 사유는 할 수 있다를 써야 돼? 딱 단정적으로 표현해야 돼? 단정적이어야 되지. 1번은 워낙 많이 노출된 지문이잖아요. 기출에서. 1번 지문은 전속관할은 고등법원, 법원, 고등검찰청이고, 2번은 이렇게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은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야, 인도하지 않아야 된다야, 인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절대적 거절 사유니까. 3번 봐봐.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 거기 보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니까. 그 1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지? 응? 자, 요게 이제 20번 지문이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냐 이렇게 나오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좋았을 걸. 이 질문을 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1번 지문 때문에 그래. 1번 지문 때문에. 1번 지문은 몇 번 나왔어요. 기출이. 전속관할. 4번은 구조에 해당되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었는데 페이지 안 알려줘도 되겠지? 1번부터? 여러분들 체크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풀어봤지만 여러분들 기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기본.
그래서 이제 이번 기출 문제는 요대로 풀면은 해석할 게 없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주의를 해야 될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시험에 나오면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